예, 자, 지난 시간에 연계했습니다. 12운성. 12운성은 말하자면 천간에 있는 글자들의 12운성은 결국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사계절을 한 계절에 3개씩 나누어서 12개로 나누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12운성에 어떻게 우리 인간 삶 속에서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죠. 그죠? 말씀드렸는데 요거 하나만 좀 짚고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운성이라 하면 가장 먼저 절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절이라 하는 개념은 한글로 쓸게요. 이걸 쓰면 안 되고. 우리가 해, 자, 축. 여기는 보이지 않는 수국입니다. 수의 공간. 방향은 북쪽이라 하고. 왜 북쪽, 북방이라 합니까? 죽었다라고도 표현하거든요. 죽고 사후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곳은. 그래서 약간 컴컴하고 보이지 않는 공간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시작하는 공간으로는 인묘진, 그 다음에 이 문명의 공간, 인묘진은 이 목국의 공간이죠. 목의 공간이고. 그 다음에 화의 문명의 밝은 공간으로 간다면 사오미를 뜻하고, 그죠? 여름. 그 다음에 이 가을의 공간은 신유술이죠. 이렇게. 자, 제가 한번 좀 빨리 지난주에 했는 겁니다. 자, 수라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기초 과정에서의 개념은 뭡니까? 어둡다, 보이지 않는다, 이거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북망산천, 죽은 저성, 여하튼 그것과 연관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목이라 하면 뭐라 했습니까? 항상 시작하는 공간이라고 하죠. 항상 생명체가 시작하는 공간. 그러면 그 생명체, 우리 인간들로 본다면은 우리 사람들이 태어나서 인생을 시작하기 위함의 어떤 공간이거든요. 그 시작해서 이런 게 일어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시작해서 단계가 건너간 거죠. 건너가면 여기는 화려한 문명의 공간. 그럼 여기서 인생 모든 것을 시작한 것을 점점 더 크게 여기 와서는 그 시작했는 걸 확산분열하는 거죠. 확산분열하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화의 공간에서 그런 건 거죠. 그 다음에 가을의 공간에 가면, 이게 다시 뭡니까? 그래서 이 양의 상태에서, 이거는 양의 운동성이잖아요. 양의 운동성, 태어나서 점점 분열하고. 그 다음에 토의 개입으로 양의 운동성이 음의 운동성으로 바뀐 거죠. 그래, 금에서는 어떻습니까? 목화에 확산분열 했는 걸 다시 거꾸로 수렴하는 단계죠. 수렴하는 단계다. 이게 이 금의 특징이잖아요. 그리고 금하면, 목화에서 튀어나가고 막 분열했는 걸 갖다 다시 걷어들이려 하는구나.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수렴하고 했는 것을 다시 이 결과치로 수의 상태로, 본래의 상태로, 수의 본래의 상태는 뭡니까?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면 있었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어떠한 형태로 태어났지만 없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걸 12단계로 나누는 게 12운성이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우리 그 기운이 결국은 이 12운성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지 요게 활용이 됩니다. 적용이 되고. 자, 그렇다면 이 글자 하나하나들을 놓고 보면 제가 요 해 있는 자리를 절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절은 끊을 절자를 썼어요. 끊을 절자를 써가지고 병사묘절이거든요. 그 절은
병들고 죽어서 죽을 사자 씁니다. 병들고 죽고 묘로 들어가서 전래 상태로 온다는 거죠. 그죠? 이때가 이제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해라는 위치가 북망산지 이미 이때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가 자에서, 자는 씨앗을 뜻합니다. 자는 씨앗을 뜻하지만 이게 아주 작은 거지요. 물로서는 큰 물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아주 작은 생명의 탄생, 잉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태라고 합니다. 태. 요거는 이제 잉태를 뜻하죠. 그래서 자라는 특징은 잉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자는 자묘 형살은 묘는 갈라져 있는 거잖아요. 묘 글자 자체가 파돼 있잖아요. 그래서 자는 씨앗이라 했죠. 그래서 자묘 형살이죠. 형은 털을 바꾼다는 형이 뭘까요? 이 형은 자묘형은 말 못한 이제 육신적으로 묘에서는 인성이에요. 인성이 뭐 엄마잖아. 그래 엄마와의 관계에서 내가 말 못할 어떤 것을 감추고 있다라는 것도 되고, 또 하나는 이 씨앗이고 이 글자 자체가 파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형사를 뜻하냐면 어떤 불륜 관계를 뜻합니다. 그래서 자묘 형살에 있는 사람은 어릴 적에 만약에 연월에 있다면 어릴 적에 그러한 것을 주의해야 된다. 형살이기 때문에 또 반드시 법과도 관계 지을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녹화하기 때문에 말을 못 드리겠는데 내가 이거 끝나고 나서 말씀드린 게 그런 있습니다. 우리 현재 정치가들 중에 갑자기 이야기할 뻔했어요. 이게 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이 형국을 띈다는 거죠. 우리가 이 글자를 놓고도 읽어낸다는 거죠. 잉태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어떻습니까? 잉태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엄마 뱃속에 이제 있죠. 절태양. 양은 엄마 양수를 뜻하는 거죠. 이때가 어떻습니까? 형체가 없잖아요. 없는 거라. 태어나기 위함의 어떤 준비죠. 그죠? 그래서 시작하는 단계 구간이 딱 오면 시작하면서 날 생자 쓰는 거죠. 인자 육안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글자는 항상 이때가 어떻습니까? 아이가 금방 태어났으니까 굉장히 바둥거리고 활발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거죠. 뭔지는 모르지만 아이한테는 에너지가 굉장히 넘칩니다. 그럼 우리 사람으로 쳤으니까 아주 어릴 때고, 새싹으로 치 여기 어떻습니까? 이제 꽁꽁 얼어 있는 이 땅에서 그 땅을 치고 올라오는 거잖아. 보이는 거. 그죠? 그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 힘이. 그래서 요때 그때 요 힘이 아주 인이 강하다는 거죠. 태어나는 거죠. 이제 인생 시작. 생명이 시작한 거죠. 이제 시작, 근록. 절태양생. 예? 근록이 아니라 욕인데요. 목욕이지, 그렇지. 근록은 이제 목욕, 양생, 목욕. 태어났으니까 이제 목욕시키는 거죠. 요때까지 목욕은 요 글자가 도화에 해당된다라고 안 했습니까? 목욕시키고 옷을 갈아입고 깔끔하잖아요, 아이가. 기운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지만, 그죠? 굉장히 이제 이 도화의 어떤 빛을 발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이 환경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기운은 그렇게 센 기운은 아니지. 잘 안 하는. 그리고 결국은 아까 근묘화실적으로 15에서 0에서 15, 16에서 30 이런 과정을 본다면 여기 태어나고 요까지들을 보면 결국은 여기서 열어주는 것은 여기 문명이니까 여기 사회생활을 하는 곳이거든요. 결국은 여기서는 사회생활을 하는 곳이 아니라 어머니한테 부모님 소아에 있으면서 자라는 환경이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목욕을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이 관대차고 사모관대. 그냥 사회에 나가기 위한, 그죠? 청소년에서 이제 과거 시험 보는 어떤 그런 형국이죠. 그래서 이제 관대를 말하고,
그래서 절태양 생육대 이렇게 관대로 나가는 거죠. 관대. 그래 요 시기는 결국은 지금 우리는 지금 뭐 한 대학교 졸업하는 뭐 그 정도로 봐야 돼. 사회 진출하기 이전의 상태. 그래서 요 글자가 보면 요 글자는 뭡니까? 관대지만은 요 글자는 결국 문명을 열어주기 위함의 어떤 변화하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진과 사는, 진에서 살을 토서해주면 사는 이제 여기서 문명을 시작하는 공간이잖아. 문명의 환경을, 문명의 세계를 시작하는 공간이거든. 문명이란 한번 뭡니까? 문명의 세계로 뭔가 알게, 뭔가 보이게 열어준다는 거잖아요. 요 글자가 열어주는 거죠. 문명의 환경을 열어준다. 그래서 문명의 환경을 열어주는 건 가장 대표적으로 보면 초등학교 선생님이세요. 딱 꼬집어서 초등학교 선생님을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선생님들은 어떻습니까? 가르쳐서 깨게 만들잖아, 문명을. 그렇게 해서 요 글자가 이 문명에서 이 선생님의 어떤 명을 많이 가진다. 그래 가면 좋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이제 이 사회 나가는 거죠. 사회 진출합니다. 근로, 그 다음에 이 왕이죠. 제왕, 왕, 쇠. 쇠는 쇠약하다 하지만은 기운이 약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죠. 그죠? 쇠약해지기 위함이지, 쇠약해지는 않다. 그런 노광쇠. 여기서 이 활동을 좀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미토의 개념은, 미토는 천간의 기토죠. 야가 개입에 의해서 음양으로 이제 변화하는 거죠. 환경이 변화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보면 양의 운동성이라 해서 계속 어쨌든 간에 목화로 계속 뻗어져 나가는 기운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래, 여기 이제 토의 개입에 의해서 다시 이제 이 수렴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변화죠. 그래서 이제 병들고 죽고 묘로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연령대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한창 할 곳이거든요. 그럼 한 60세까지 보겠습니다. 한 뭐 61세? 뭐 우리 뭐 정년퇴직하는 구간으로 본다면 여기서는 그 이후에는 병들 이제 몸이 노쇠해진다라는 거잖아요. 꼭 병든다라기보다는 좀 노쇠해진다라는 거. 노쇠해진다라면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노쇠라 하는 게 좀 그런데 늙는다는 표현 하잖아요. 봄꽃보다는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봄꽃보다는 가을 단풍나무가 더 아름다울 수도 있다 하잖아요. 그죠? 봄꽃은 어떻습니까? 전부 쓰레기 아닙니까? 화려했지만 쓰레기거든. 그런데 여기 오니까 이 단풍은 어떻습니까? 주워가고 이쁘다고 쇠갈비에 꽂고 하는 옛날에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 환경에서 여기서 이제 이 환경을, 금의 환경을 어떻게 쓰느냐는 거죠. 그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생이 진짜 아름다운 단풍이 되는지, 아니면 그 사람 생에 진짜 쓰레기 같은 그런 그죠? 필요 없는 나뭇잎이 되는지, 그건 지가 어떻게 용 썼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병들고 죽는다 하지만 사실은 여기서는 아름답게 늙어가는 거죠. 그렇지만 기운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비해서 기운은 어떻습니까? 점점 이 기운은 떨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이 12단위로 해서 사람이 모든 생명이, 사람뿐만 아니라 생명이 왔다 갔다 가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여기 또 이 다음 또 뭡니까? 또다시 술해라는 것은, 그죠?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는데, 술해라는 것은 뭡니까? 야는, 지는 음의 것을 다 갈무리하고 문명의 환경으로 열어주기 위해서 지가 음의 것을 다 갈무리했어요. 그죠? 야술이라 하면 양의 것을 다 갈무리하고 음의 것으로 열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음의 것으로 열어주기 위함인데, 해라는 것은 술해, 해라는 것은 음의 것을 시작이잖아요.
음에서 시작한. 그래서 술해는 천중살이라 해서 천라지망살이라 하고, 이 천중살이라 해서 술해 이런 글자들 얻었습니다. 음의 환경을 열어줘야 되니까. 음의 환경을 열어주는 것은 뭐 종교 지도자, 스님, 수녀님, 그죠? 또 무속인도 좀 그런 것도 봐야 되겠죠. 어여 보면 저 같은 사람들도 이 명리를 하는 사람들도 좀 정신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이제 교화하는 그런 것도 되기 때문에 저는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런 분들한테 이제 그런 게 이제 잘 맞다는 거죠. 그래서 술이라는 글자 2개가 있으면은, 그죠? 종교 쪽으로 가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글자들은 이렇다. 이렇게 해서 12단계의 각각의 글자들이 그만한 이 의미와 기운의 크기가 다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목화, 금, 수에 우리가 기초 과정 할 때, 그죠? 목은 목대로, 화는 화대로 다 이야기했는데, 여기 이제 절태양, 요걸 다 외워야 되는 거죠. 절태양, 생록대, 그죠? 노왕쇠, 그죠? 그 다음에 병사묘, 이렇게 12가지로 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생명체가 돌아가는데. 그런데 이걸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런데 오행을 갖다 붙여놓으니까, 그죠? 요거는 지금 아무것도 아닌, 요거는 뭘 뜻하나 하면 생명이 탄생해서 끝나는 것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생명이 여기서 탄생했잖아요. 우리 사람은, 그래서 우리 사람을 만들어. 인에서 생명이 탄생해서 오화에서 제왕적으로 살다가, 그죠? 제왕적으로 살다가, 어디서? 인오술, 삼합이죠. 술에서 묘로 들어갔어. 이 말입니다. 이렇게 돼. 이 생명의 탄생은 여기서 인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오술 삼합이 운동성인데, 여기 이제 생명이 왔다가 가는 것까지요. 끝나는 것까지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생명이 왔다 갔다는 것을 이제 표현했는데, 그저 우리 오행을 이제 갖다 붙여놨어요. 그죠? 오행을 갖다 붙여놨는데, 그럼 오행은 어떻게 이제 전부 오행마다 절자리가 다 다르다는 얘기죠. 지난달에 했죠. 지난주에 그 절자리 보는 것까지 잠깐 하겠습니다. 그 오행은 절이라 하는 자체가 뭐예요? 병사묘절이라 하면 기운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목의 기운이 가장 없을 때가 언제일까요? 목은 뭡니까? 아까 생명 시작이라 했잖아. 생명을 시작하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시작해서 화려한 문명으로 가야 되잖아. 그 다음 이게 기운이 없을 때가 언제입니까? 이게 자라나가 이게 자라나가는 게 이게 목의 운동성의 시작인데, 가장 없을 때는 거꾸로 들어가려고 할 때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 목은 금극목당할 때 이때 기운이 없다. 그래, 목은 금에서 기운이 없다. 요거는 양이잖아. 음이지 않습니까? 그래, 양의 목은 간목이고 음의 목은 을목이잖아요. 그래, 요 자리가 절지더라. 양의 절지는 신금이고 음의 절지는 유금이다라는 얘기죠. 음의 절지는 유금이다. 그러면은 양은, 여기서 근본적으로 양은 순행하는 거죠. 순행. 절태양생록대 근황 세계 방향으로 순행하고, 아까 우리가 거의 12운성, 아까 12개, 그죠? 절태양생부터 돌아가는 병사묘까지 그 12개가 절지부터 시작한 거죠. 절태양생으로 양의 것은 순행한다. 절태양. 여기서 생하는 거죠. 록대, 근록, 제왕. 목은 목의 자리에 왔을 때 가장 제왕적이다. 이제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을은 뭡니까? 을은 음목은 역으로 들어갑니다. 역으로. 신유금 자리가 절지면서 절태, 양생, 록대, 이렇게 거꾸로 돌아간다. 운행하는 게 있고, 양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음은 반대로 역행한다라는 그 기본입니다. 자, 목은 절지가 여기였어요.
뭐 절지만 찾으면 다 이제 대입하실 수 있으니까 절지만 빨리 찾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절지는 수는 어떤 게 절지가 오고 어떤 오행이 절지가 올까요? 수의 반대적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화가 절지가 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럼 화는 병화와 정화가 있죠. 그죠? 요게 양수고 요게 음수니까. 그죠? 병화, 정화. 토와 무토와 화토가 같이 합니다. 무토와 기토도 요리 같이 붙습니다. 그래서 요 자리가 다 절지입니다. 양은 양대로 순행하고 음은 음의 것은 역행하고 그 자리가 절지에서 절태양생으로, 그죠? 왜 화토, 과거에도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 보면은 화토가 같이 있는 거 맞아요. 같이 있는 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잖아요. 운동성에서 아까 뭐라 했습니까? 시작하는 이 운동성에서 쫙 나가서 양의 끝점이 뭡니까? 화잖아. 양의 끝점은 화잖아요. 내가 이걸 던졌어. 화잖아요. 그럼 그 끝점에서 토의 개입이라 하면 더 나가지 마 이거잖아요. 그죠? 더 크지 잘하지 마라고 막아놓은 게 풍선 안에 바라보면 풍선 껍데기 여기 토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더 못나게. 그럼 요게 요 시점이 더 나가지 마 하는데 요거 양과 이 토와 요거 양토예요. 양의 토거든. 양의 토는 무토죠. 무토와 요거 뭐고 이 양하와 같이 있는 거죠. 그런데 또 보세요. 그 자리에서 움직임 없이 그 자리에서 다시 기운이 떨어집니다. 음의 운동 속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토는 여기 그 자리에서 양토와 기토가 같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 있으니까 다시 화와 같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화토동법이랍니다. 같이 간다. 화토 같은 자리에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볼게요. 그 다음에 이 자리가 마찬가지로 절지라는 얘기죠. 그럼 절태양생, 그죠? 무토도 같이 가는 거죠. 그 음의 것은 어떻습니까? 자가 절이니까 절태양생. 이 거꾸로 돌아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면 가장 기운이 없는 게 반대적 입장이에요. 야는 이제 막 피어나서 생명이 막 이 불이 붙어가 살아나가야 되는데 이 살아나옴을 마지막에 반대적 기운이 금의 기운이잖아요. 생명에 나갈라 하는 것을 끌어들이게 하는 것과 반대니까 금의 것이 결국은 금이 여기가 절지가 되는 거죠. 금은 마찬가지로 인목은 양목이고 묘목은 을목인데 경금은 인목 위에서 절지가 되고, 그죠? 신금은 묘목 위에서 절지가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자리가 이제 절지니까, 그죠? 음양이 절지니까, 음양이다. 그러면 양은 그대로 순행, 시계 방향으로 순행한다. 절태양생록대글왕세병사묘. 또 반대로, 얘는 신금은 묘에서 절이니까 절태양생록대근왕세병사묘. 그래서 토는, 뭐래요? 토는, 야는 신금의 묘자리. 절태양생록대글왕세병사묘. 신금의 묘자리. 야는 절태양생록대근왕세병사묘. 뭐의 묘자리? 경금의 묘자리. 그죠? 그런 묘자리고. 자, 그런데 이 경금이 이제 묘자리를 깔고 앉았어.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자, 여명의 관이, 그죠? 관을 깔고 앉아 있거나 관을 지지에 깔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관이 아니라 묘를. 옛날에 그래 하는 거예요. 신사를 그래 본다니까. 남자명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명의 죄를 묘에 깔아놨어. 그러면 좀 무속인들은 보고 합니다. 맹랑한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표현이 그래 안 해요. 근데 무속인들은 그래 이야기합니다. 너는 서방 잡아먹을래이다 라고 합니다. 왜? 관이 남자잖아요. 관을 묘지에 깔고 가지고 새끼야. 그래, 남자는 마찬가지로 너는 부인 보내고 또 후처 맞이할 사람이다. 제처 맞이할 사람이다. 그게 이제 이 죄를 그렇게 깔아놓았다니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해를 하시면 꼭 그렇다는 건 아니거든요. 환경이 어떤 환경이 있느냐, 그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아닌 것도 있고, 그건 전체를 살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8개 다 같이 팔짱거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 12운성 시장 때는 거죠. 수가 빠져 수는 어디서 제일 약할까요? 수는 반대로 화에서 제일 약한 거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양의 활이고 여기 음의 활이니까, 그죠? 여기는 이제 임수, 여기는 개수가 절지가 되더라.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가는 거는 양의 것은 시계 방향으로 절대양생록대로 돌아가고, 그 이제 이 개수는 또 이제 반대로 절대양생으로 돌아간다. 그래 개수는 미토가 개수는 뭡니까? 임수는 시계 방향으로 바로 돌아가니까 절대양생 록대근왕 쇠병사묘. 임수는 진토가 묘자리죠. 그죠? 이렇게 돼요. 그럼 야는 개수는 반대로 돌아가니까, 그죠? 절대양생 쇠병사묘. 미토가 묘가 되더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묘자리까지 다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12운성을 찾는데, 자, 그럼 12운성과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거는 12신살이거든요. 12신살은 자, 한 방에 깨우치셔야 되니까. 12신살의 출발은 자, 급살, 급제, 천, 지, 연. 책에 있을 거예요. 책에 쪽연표가 97쪽입니다. 급제, 천지, 연, 월, 망, 장, 반, 안, 반역육화. 반역육화. 여기 뭔 말이가 뭐예요? 급은 급살을 뜻하고, 그죠? 제는 제살, 천은 천살, 전부 살이라 살. 지는 지살, 연은 연살, 월은 월살, 망은 망신살, 장은 장성살, 반은 반한살, 역은 역마살, 육은 육해살, 화는 화계살. 이 12개의 살을 말합니다. 지금 여기 97쪽에 12신살 조견표 해서 그 급살, 제살, 천살 한자로 지금 돼 있는데, 그걸 이제 요 기준의 순서가 요겁니다. 급제, 천지, 연월, 망장, 반영, 육화 차례입니다. 근데 책에 있는 내용은 삼합을 기준해서 그 삼합의 끝글자, 그 다음부터 시작하는 글자가 급살을부터 시작합니다. 책에는 지금 조견표는 그래 돼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과거의 띠로 볼 때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래 해놨는데, 지금 우리가 일간 기준해서 우리가 자평명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요게 요 급살 자리가 절지에 붙습니다. 어떤 어떤 글자가 그 일간 위주로 어떤 일간이든지 간에 그 절지가 급살이다. 급살 자리, 절지가. 어디서 봐? 절태양생, 록도글, 세병, 사무, 12운성이 그래 안 갔습니까? 그래 따지면 요 밑에 이제 그대로 쓴다면 급살 자리가 절지고, 그죠? 제살 자리가 절태양생, 욕, 대, 근록, 그죠? 제왕 하고 쇠, 병, 사, 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 아까 절지만 다 찾았잖아요. 절지가 급살 자리니까 어떤 일간이 오행이더라도
12운성과 12신사를 한꺼번에 다 찾아지는 겁니다. 이제 해석만 하면 돼요. 그죠? 12운성은 그래 결국은 천간의 글자가 봄에 있는지 여름에 있는지 가을에 있는지 그래 결국 따지고 보면 천간의 글자가 힘이 어느 만큼 있느냐는 것을 보는 것이 12운성이고 그죠? 거기서 12개 신사를 갖다 붙이는 게 이 12신사래요. 12신살. 그래서 12신살의 급살이라 하면 제 책에 해설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97쪽에 보시면 급살 해놔놓고 급탈당함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망신수가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되겠죠. 이제 급살, 급제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재산이 뺏기거나 내 몸이 다치거나 그죠? 이제 어떤 그런 걸 말한다. 그건 낭비, 유괴 이런 것도 되겠죠. 그런 말한다. 그럼 몸을 다칠 수도 있다라니까 수술 수도 있고 그죠? 이런 걸 여러 가지로 뜻한다. 그러면 이제 이 12신살과 12운성을 한꺼번에 찾는 것은 이 같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신살과 끝난 거예요. 이제 해석하는 것만 제가 좀 추가적으로 책에 내용되어 있지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되는 거죠. 자, 급살 제가 책에 있지만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급살이라 하면 이 책에 있는 내용대로 하면 급살의 의미는 빼앗긴다는 것이죠. 빼앗긴다는 것으로 외부로부터 탈취당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죠? 그래서 기운이 절지기 때문에 절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기운이 아주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절지에서는 우리가 안 해야 될 게 뭐고 물질적인 욕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의 욕심을 내서는 안 되거든. 오히려 이 뭐라 해야 되노? 좀 현실을 좀 더 이 진정성 있게 파악을 하고 해서 물질보다는 정신적인 것을 더 추구해야 된다 이거거든. 그런데 그 욕심을 내다 보면 급살에 훨씬 더 당하기 쉽다. 자,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급살에서는 사회적인 나의 모습, 남이 보는 나의 모습입니다. 급살에서는 남이 볼 때 나의 모습이 뭐 내가 급살을 내가 남을 탈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럴 수도 있다는 거고요. 자, 그다음 제살에서는 제살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 12운성을 잉태하는 곳이죠. 책에도 보면 제살은 수옥살이라고도 하고 해놨습니다. 제살. 수옥살, 갇힌다는 거거든요. 어디서? 잉태했으니까, 잉태하고, 보이지 아직 없는 공간이다. 급살로서는 제살이다. 강자와의 충돌을 의미하고, 용기와 재주가 없으면 감당하기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살 때는 이제 추락상 이제 이런 거 어디서 떨어지고 이런 것도 주의하고 전염병이나 이런 것도 주의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 제살이 재물이면은 제살이 재성이면은 제살이 재성이면은 재성에 제살이 있기 있다. 재성에 제살이 계속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남녀에서는 부인일 수도 있고, 부인이 아니라, 그렇지, 부인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죠, 육친적으로는. 그죠? 그들과의 관계에서 이 제살, 서로 다툰다. 이렇게도 볼 수, 쑥 갖추려고 하니까 다툰다. 이제 그런 얘기들. 또 그걸 통해서 내가 갇힐 수 있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천살은, 급제 천살은, 책에는 천살을 보면, 급제천은 불의의 천재지변을 당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천재지변을 말합니다. 또 뭐가 하면, 천재지변을 하늘의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기도 합니다. 천재지변.
또 잘못했으면 천벌을 받는다 이 말도 되겠죠.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는 네가 자칫 잘못하면 하늘의 천벌을 받는다. 그래서 욕심내지 말거라. 그러면 뭘 한다? 공부해라. 마음 닦아라. 이런 거예요. 절에 계시는 분들은 절에서 불공 드리고 마음을 닦는, 각 자기 종교마다 그렇게 해서,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그런 공부를 하는 게 좋다 이런 거죠. 이 자칫 잘못하면 천사는 몸이 심하게 아플 수도 있다.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정신적 고통이 올 수도 있다. 정신적 고통. 또 이거 아까 뭡니까? 이 천벌일, 이 잘못감일, 이 부부 간에 또 파경이 올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생, 양생. 자, 그 다음에 지살은. 지살은 보면, 이 지살은 그 책에는 그 땅지자입니다. 땅지자이고 역마의 성향이 있고 일어났습니다. 지살하고 역마하고 비슷한 겁니다. 지살하고 역마하고 비슷한 거다. 스스로 지살은 스스로 개척해 나가려고 한다. 역마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역마가 막 이동하려고 한다라는 거잖아. 막 역마가 전부 다 생이거든. 생 글자가 봄을 열어가는 인이 역마고 여름을 시작하는 사가 역마에 해당되고, 그죠? 생지가 다 역마였잖아요. 그래서 걔네들 글자들은 전부 다 뭔가를 활발하게 새로운 것을 뭔가 하려고 한다라는 거거든. 그 지살에 해당되는 글자들도 마찬가지다. 지살도 스스로 개척해 나가려고 한다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살과 역마의 차이는, 역마살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역마는 충에 의해서 확 많이 움직입니다. 충에 의해서 많이 움직인다 그러면 뭡니까? 타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지살은 내 자의로 스스로 개척해 나가려고 한다. 그러면 이걸 이제 제가 이렇게 하면 시간 너무 오래 끌 것 같아요. 요거 제가 복사를 해가지고 이거 뭐 내만 볼 게 아니고 우리 다 드려야 될 것 같다. 설명해 드리고 나서 드리면 좋겠지만 여기 또 시간 관계상 2시간 것부터 다 해도 되는데, 제가 이 시간은 요까지 하고 복사해서 다음 시간에 드리도록 하고, 근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얘들 이제 서로가 이제 관계가 있다는 걸 이 관계성을 이제 말씀드린 거잖아요. 관계성을 말씀드리는 거고, 자, 여기에서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려 했는데 깜빡했어요. 지금 요거 이야기하다가. 하여튼, 내가 다른 거 아까 막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그래서, 12신살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요거 다음 시간에 요거 프린트 해갖고 내 드리면서 그 뒤에 나머지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되겠지요? 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살하고 정신의 이름은요. 그럼 오늘 시간이 좀 아쉽습니다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조금 부족했는 거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